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그리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아까 새누리당 내부의 당권 예측들을 한 데 이어서 자, 사실 조금 전에 뉴스가 하나 나온 것이 이제 의총이 있었어요. 근데 의총에서 나온 게 이 한 가지 룰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다음 전당대회 때 이 대표 따로 최고위원 따로 뽑는 단일성 지도 체제냐 아니면 과거처럼 순위별로 득표 순위가 높은 분이 이제 당대표가 되는 네. 형식의 집단성 지도 체제냐. 이 차이도 지금 청취자분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예. 단일성과 집단성은 어떻게 다른 거지? 그러실 수 있는데 자, 이게 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 거예요? 이강윤 평론가님. 우리가 7시 10분에 방송 시작했는데 불과 한 10여 분 전에 의총이 끝나고 나왔죠. 기사가 전해진 거 보면 친박계가 뒤집기를 시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에서 정한 대로 단일 지도 체제로 가자. 그렇지만 옛날과 같은 제왕적 그런 지도체 이회창 총재니 우리 늘 족보로 기억하는 거 있잖아요. 총재 시절이죠. 그렇죠. 그거는 아니지만 단일 지도 체제로 가자. 친박계에서는 여러모로 봤을 때 집단 제재 태도를 해놓고 거기서 자기 팔을 좀 다수 심어놔서 장악하려는 또는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그런 정치적 계산 때문에 뒤집으려고 했는데 애초부터 그런 친박계의 시도를 두고 비판과 비난이 많았죠. 힘들 거라고 했고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투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선거 때마다 항상 문제인데 그 정합성과 정확성 그리고 신뢰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할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찾으면 되기는 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도입은 불발됐습니다. 오늘 의총의 가장 큰 것은 꽤 오랜 시간 진통하다가 결국은 친박계의 시도는 무산되고 단일 지도 체제로 간다. 그러니까 조금 강한 당대표를 뽑고 최고위원은 나머지들 스텝 보좌하게 하는 그렇게 전당대회를 치러서 향후 내년 전국까지를 운영하겠다. 네, 그렇군요. 소 국장님은 어떻게 결정은 잘 된 건가요? 예, 지난번에 이미 단일성 그 지도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에서 했는데, 이제 친박계 쪽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친박 후보들이 여러 명 출마하고 이러다 보니까 집단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건 사실 처음부터 무리한 주장이었죠. 그리고 모바일 투표 같은 경우는 친박 비박을 떠나서 여러 명 의원들이 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도입되기 어려웠던 것이고, 컷오프를 왜 3명까지 후보를 압축시키자 그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의견들이 갈리면서 결국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룰은 원래 얘기됐던 대로 그렇게 정리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이슈지만 이변은 없었다. 자, 다른 이슈지만 새누리당 관련 이야기 하나 더 해볼 텐데요. 지금까지 전문가로서의 논리와 그리고 이제 이성을 가지고 진단해 주셨다면 이 이슈는 제가 조금 다른 요청을 드릴게요. 이 직관과 직감을 가지고 예언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가까운 미래입니다. 내일 모레예요. 내일 모레 8일 금요일에 새누리당 의원 전원 129명과 박근혜 대통령 오찬을 한다고 하죠. 자, 이 자리에 김무성 전 대표도 당연히 참석하겠죠. 유승민 의원도 참석한다고 오늘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다른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참석하겠다 했는데 어떤 그림이 연출될 것이냐. 이게 저도 그렇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신 부분인데 자, 이제부터 이 이스트라다무스와 소스트라다무스의 이제 이 그림 그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스트라다무스께서 먼저 한번 내일 모레 점심시간 그림을 그려주시죠. 저는 극적인 어떤 그런 그림 이런 걸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동안의 그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봤을 때 그 기본적인 그 연장선상에서 가지 않겠느냐. 하지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건 현실 정치를 오래 해왔던 그런 분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도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는 계속 갈등 관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일정하게 또 힘의 논리에 따라서 관계가 바뀌어가거든요. 정치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마음속에 어떤 안 좋은 그런 내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새누리당에 복당을 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네. 그리고 지금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 유승민 의원이 지금 그 지지도 같은 걸 나오는 걸 보면 여권에서 봤을 때 거의 2등 정도 나온단 말입니다. 네. 이 김무성 전 대표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최근 들어 많던데 네. 그러한 현실적인 힘을 가진 인물로 유승민 의원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도 당장 뭐 이번 8일은 아닐지라도 저는 조금 더 긴 안목에서 봤을 때는 유승민 의원과 박근혜 대통령은 화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좋기 때문이죠. 그 흐름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어쨌든 대면하는 자리가 내일 모레가 될 수 있겠군요. 예, 저는 지난번처럼 뭐 저 끝에 앉고 이렇게 해서 뭐 아예 전혀 눈도 못 마주치는 먼 그거보다는 조금 더 조금 얼음이 녹아가는 느낌. 뭔가 그런 정도는 가지 않을까. 자, 그럼 예. 이스트라다무스의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129명, 대통령까지 130명 점심 먹는 거죠. 네. 굉장히 큰 공간이고 점심 우리가 이태리나 프랑스식으로 서너 시간 풀 코스로 먹는 것도 아니고요. 아유, 한국 사람들은 빨리 먹습니다. 저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자리가 될 것이다. 아, 대놓고 경원하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하지도 않겠지만 그저 어정쩡하면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어정쩡한 미소 짓고 네. 뭐 잘 좀 부탁드립니다. 뭐 기대가 큽니다. 이런 얘기들 오가면서 형식적인 네, 만남. 네. 절대 그런 자리에서 어느 단계 이상으로 깊이 들어가기는 대단히 힘들고요. 네. 다만 그런 뭐 아이스 브레이킹이란 말 있잖아요. 뭘 한번 이렇게 처음에 깨는 네네네. 의미. 그렇게 해서 무슨 몸이 생긴다면 한두 번 더 조금 정리된 적은 수의 인원이 만나게 되는 그게 차라리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네네. 거지. 내일은 누구한테 크게 눈 맞추고 누구나 하고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네. 어쨌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원내 지도부와 만났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새누리당 의원 전원을 오찬에 초대하고 이런 부분은 총선 이후에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이 조금 더 정치권과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10명이니까 이렇게 같이 또 오찬을 하고 또 뭐 생각 같아서는 야당 의원들이라도 좀 이렇게 새누리당 의원만 부르지 마시고 야당 의원들도 불러서 오찬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조금 더 어쨌든 하반기 국정 운영을 해가는 데 있어서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뭐 여야다 당대표가 없는 상황에서도 네. 말씀하신 대로 원내대표 3당 모여서 특히 야당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예. 칭찬, 뭐 어떤 노래 좋아하신다면서요. 그런 건 이런 면이 굉장히 있잖아요. 밝잖아요. 네. 맨투맨으로 특기도 알아두고 네네. 뭐 깨알같이 적어서. 그러니까 이게 또 한다면. 대통령이 이제 가지고 있는 몸에 밴 일종의 의전 스타일 같은 건데. 스킨십이죠. 일종의. 어쨌든 이제 내일 모레는 워낙 대단히 모임이니까 네. 그러한 좀 디테일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회의원 전망하셨고요. 그 원이 바뀌면 19대, 20대, 21대 이렇게 대가 바뀌면 네. 국회의 새 지도부들과 청와대에서 식사 회동을 한 것은 전통처럼 있어 왔어요. 네. 예. 뭐 특별히 뭐 의미 부여를 한다거나 이게 대통령의 스타일의 변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의미 부여는 아닐까 그런 생각. 너무 가까운 미래의 예언을 오늘 주문드려서 내일 모레 두 분 중에 어느 분의 그림이 조금 더 가까운지 조금 차가운지 따뜻한지 이런 분위기를 내일 모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이슈는요. 참 시간을 많이 거슬러 올라가네요. 3년 반 정도. 예, 거의 뭐 횟수로 4년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2년 12월에 벌어졌던 사건에 대해서 1심이에요. 대법 판결도 아니고 1심 판결이 3년 반 만에 이제 나온 건데 이 일명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그래서 이제 야당 의원 또 야당 당직자 당시에 이종걸 의원하고 제가 2부에서 아까 인터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그게 이제 3차 대선 후보 토론이었는데요. 김용판 경찰청장도 토론 후에 등장을 하고 일요일 밤으로 생생히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때 이제 박근혜 후보가 한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무근임이 밝혀졌으니 대통령이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종걸 의원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판결 우선 종합적으로 소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 사건의 성격 같은 것을 보면 그건 법원의 판결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판결이 아닌가. 당연한 예, 판결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감금에 대한 것이거든요. 감금. 네네. 감금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판단의 이 준거가 이겁니다. 지금 판단의 네. 기준이 감금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예요. 다른 부분이 아니고. 억지로 갇혔느냐, 본인이 안 나오고 숨어 있었느냐. 그렇습니다. 그게 이거죠? 이제 그 당시에도 그 2012년 12월 10일인데 그때 한 뭐 30시간 이상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35시간 대치 국면이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때가 이제 이종걸 의원 등이 그러니까 그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 씨죠. 네. 그 사람을 그러니까 나가려는 김아무개 씨가 나가려고 하는데 이종걸 의원 등이 못 나가게 문을 막았다면 이게 이제 감금죄에 해당이 네.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당시에는 오히려 이종걸 의원 등은 나와라 밖으로 나오고 경찰이 빨리 들어가서 그 안에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압수를 하고 수색을 해라. 이런 거였던 오히려 이종걸 의원 등은 나와라라는 거였던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종걸 의원 등이 감금했다라고 법원은 보지 않는다. 저는 뭐 이 판단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가.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아까 보여드려요. 이종걸 의원은요, 이 사자성어 2개로 정리하더군요. 예. 만시지탄이지만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강진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이종걸 의원이 저보다 코너가 빨랐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을 다 해버려서. 영어로 하세요. 일단 3년 반 만에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거 대단히 이례적으로 너무 길었습니다. 네네. 그랬기 때문에 무슨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사법부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았고요. 네. 저는 이렇게 길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사필 규정. 이종걸 의원이 썼지만 저도 안 쓸 수가 없네요. 가장 집약적으로 말하고 있으니까요. 감금이냐 잠금이냐는 이미 당시에 경찰 초동수사에서부터 관련자들의 증언 다 모아보면 초기에 이미 팩트는 확인이 됐죠. 네. 본인이 안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정치 논쟁화 시켰어요. 심지어 뭐 여성 인권 등등등 해서. 그러면 3년 5개월이나 걸린 거 저는 이 점을 좀 문제 삼아야 된다고 보고요. 네. 정치 상황이 변해가는 미묘한 타이밍을 골라서 1심 결과를 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최대한 심리를 늦추거나 뭐 재판부가 바뀌거나 등등등 해서 또 뭐 변론기일이니 일부 수정이니 서면으로 오가는 거 다 들여다주면 이렇게 하염없이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루한 과정을 거쳐서. 이거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네. 봅니다. 이럴수록 빨리 끝내줬어야 하는 점이 있고요. 대통령 사과 부분을 아까 이종걸 의원도 얘기하는 걸 제가 방송국 오다가 들었었는데 네. 뭐 이 의원은 사과라는 표현을 하더군요. 네. 저는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었고 당시 18대 대선의 영향도 컸기 때문에 네. 선거 임박해서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 부동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정 경향성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죠. 그렇다고 보면은 당락 그걸 떠나서라도 유감 내지는 입장 표명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것이 행정 수반이자 당사자이기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종걸 의원한테 이게 여쭤봤더니 이분이 이제 이 사과를 대통령의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인터뷰 말미에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하신 거죠? 그랬더니 대통령이 저에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명확하게. 그래서 저는 이제 입장 표명이라고 이게 말을 필요하다? 한 것. 네, 뭐 유감 표명이거나 입장 표명이라고 네네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이강현 평론가님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이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이건 좀 오해가 있는 것이 뭐 특별하게 네. 이 사건 자체를 오래 끌고 무슨 정치적인 고려하에서 오래 재판이 진행되고 이런 게 아니고 원래는 이게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했는데 2014년 6월에 이종걸 의원 등 4명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를 했어요. 네.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네. 약식 기소를 했는데 법원이 보니까 이 사건이 대단히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 파장이 있었고 네. 민감한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약식 기소로 그냥 처리할 게 아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정식 재판으로 이것을 심리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정식 재판으로 회부를 한 겁니다. 네. 2014년 6월에. 그러니까 2014년 6월부터 해서 지금 이제 나온 거니까 뭐 다른 재판에 비해서
특별하게 이 사건이 오래 걸리거나 그런 것은 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으로 아니죠. 이걸 그 부분은 해석할 저도 건 없고. 사실관계를 밝혀드릴게요. 네. 약식 재판을 정식 재판으로 돌린 건 맞는데 사안의 위중성을 따라서 법원이 속행 심리제도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건 법원에 주어진 그야말로 자율권입니다. 네.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와 미쳤던 파장, 그다음에 오죽하면 약식 기소를 정식 재판으로 법원이 스스로 돌렸다면 속행 심리를 할 근거가 충분했다고 상당한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로부터 지금 2년 몇 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오래 걸렸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두 가지 시각이 오늘 있으신데 제가 보기에는 2014년 6월에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3년 반의 시간이 흘렀다고 하는 것도 맞지만 전체로는 정식 재판은 이제 2년 정도가 온 거고요. 통상 1심이 그것도 길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1년 1개월에서 1년 3개월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이건 2년 1개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는요. 우리나라가 3심제니까 지금 1심 첫 번째 판결이 선고가 나온 거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당연히 무죄를 받은 야당 의원 쪽에서는 대통령 사과도 요구하고 이제 그러는데 검찰은 지금 항소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고 아직 입장은 네네. 안 나왔는데. 아직 안 나왔지만 아까 네. 이종걸 의원은 항소를 할 가능성이 항소하겠죠라고 높죠. 당연히 네.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2심 가고 거기에 또 양자 중에 누가 하나 양자가 다 불복하면 또 상고까지. 대법원까지 가지 않습니까? 3심 결정이 나와야 이제 최종심이 결판이 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지금 이게 대선 전이 될까요? 대선 후가 될까요? 당연히 정권 바뀐 몇 년 뒤가 네네. 되겠죠. 그렇죠. 안 그래도 이게 참 지금 대법원 상고심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몰리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간단하게 시간이 없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당시 이 사건 대선 흐름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까 조금 답변을 드렸는데 네. 대선 임박했었어요. 그리고 모든 언론이 다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네. 그때는 상대 측의 실수나 돌발 사건 이 두 가지가 선거 며칠 남겨둔 상황에서는 최대의 관심이자 변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네. 이것은 국정원 요원, 강남의 오피스텔, 젊은 여성, 야당 의원들이 결집해서 몇 시간, 수십 시간 지속됐다. 네. 그래서 저는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단지 표 계산으로 어느 쪽이 더 많이 했겠느냐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는 그걸 없지만 정리하고 하긴 어렵죠. 여와 야 양측에 대단한 파장을 일으켰던 건 확실합니다. 네. 소국장님께서는요. 이 부분을 어떤 이제 계량화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측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불가능해 보입니다. 네, 하지만 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죠. 그것이 어느 정도일지 그것은 계량하기는 어렵지만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죠. 네. 자,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지금까지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신동혜, 이지윤, 그리고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